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의 1,000만 명이 주택대출을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고 합니다. 40대는 1년에 2,339만원을 부담한다는데요. 2,339만원이면 거의 2,400만원이고 월에 한 200만원가량을 부담한다는 겁니다. 뭐 400만원 정도 벌어서 200만원을 대출 갚는 데 쓴다라고 하면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. 뭐 평균 DSR이 50%라고 하는데요. 생활이 가능한 걸까요?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게다가 적자 가구는 점점 늘어가지고 비중이 25%랍니다.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? 물가 상승에 이자 부담까지 더하면 소득만으로 지출을 감당 못하는 그냥 적자 가구,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가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전세대출 등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99만 3천명, 7천명이 부족한 진짜 1,000만명이네요. 이들의 평균 DSR이 48.8%, 뭐 60대 DSR이 51.2%로 가장 높고 뭐 40대가 50.8%, 30대 이하가 48.1%, 50대가 46%였답니다. 그리고 차주는 30대가 32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답니다. 총 원리금 상한의 기준으로는 40대가 61조로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. 1인당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40대가 월 195만원. 충격입니다. 충격. 이건 결국에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.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뭐 집을 사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니 어쩌니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너도 나도 다 부자인 것처럼 되게 여유롭고 되게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뭐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. 왜 줄이겠습니까?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. 원리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외식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. 그냥 집에서 그냥 집밥만 해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. 그게 행복하겠습니까? 아니면 허름한 자기 분수에 맞는 집에 살면서 외식하고 여행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지내는 게 행복한 걸까요? 집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다른 것들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 절대로 좋은 삶을 산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. 뭐 대구 이런 데 가보면 미분양이 속출이잖아요. 집이 넘쳐나잖아요. 실상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뭐 새로운 아파트 뭐 1,000만원, 2,000만원, 뭐 3,000만원 평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아파트들을 공급했는데 구주택보다 신주택에 대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. 그런 곳에 살고 싶다.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.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라는 거죠. 선을 넘어서면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비정상이 되면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아예 그냥 외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. 2020년,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부동산 거품들이 생겼어요.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.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개판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심했던 폐악실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때문에 그 문재인의 원죄 덕분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빚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많은 힘을 몰아줬구만 부동산 관련한 적폐 세력들을 혹은 불법적인 모습들을 그냥 묵인하고 방치해버렸죠. 그런 탓에 지금 대한민국에 대재앙이 온 겁니다. 아니 어떻게 1,000만 명이 빚을 지고 있냐고요. 주택담보대출, 전자금대출. 집값을 너무 많이 끌어올려서 저 모양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. 저래놓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사람 좋은 것처럼 불쌍한 것처럼 해다니는데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?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
이놈의 나라가 얼마나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을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? 아니 도대체 소득의 절반을 쓰면 어떻게 산다라는 거죠.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적자 가구는 2분기에 비해 가지고 2.5포인트 늘었답니다.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데 만약에 규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더 큰 빚 부담이 생길 겁니다.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고요.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겁니다.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할 거다라는 거죠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살아가는 삶이 뭐 별일이 없을 거고 괜찮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지금 40대가 월 195만원을 부담하는데 저게 2023년이 되고 2024년이 되면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? 3,600만원, 4천만원 그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월 부담이 195만원이 든 게 300만원이 되면 월 수입의 한 75% 이상을 빚가는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무너지는 거죠. 1,000만 명이다. 적자 가구가 25%다. 적자 가구가 30% 40% 되고 뭐 월 부담액이 195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되고 350만원이 되면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? 결정을 하는 걸까요? 아니면 결정을 당하는 걸까요? 결정을 당하겠죠. 버티고 또 버티다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파산하거나 개내생 신청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빚을 갚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런데 개내생이나 파산도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쉽사리 되지 않을 겁니다. 그냥 내가 빚내고 쓰고 뭐 답이 없으면 나 몰라라고 그냥 놔버리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렇게 말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고 쓰레기들입니다. 세상의 빚의 그 굴레를 쉽게 꺼낼 수 없다라는 거죠. 채무불이행자 등재될 수 있고 시용불량자로 남의 인생을 훔쳐서 사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빚 때문에 뛰어내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해마다 실종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실종이 되는 걸까요? 빚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추정해 봅니다. 아무쪼록 빚이 얼마나 우리 삶을 무섭게 만드는지 혹독하게 만드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.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